179페이지에서 성명 표기 방법을 보시면요. 파란색 박스 3번에 이제 5개 광고물이 간판인데 간판을 설치했으면 성명 표기가 의무예요. 성명 표기가. 또 특이하게 간판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에요. 간판 설치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보통 다 간판 설치하죠. 했으면 거기에 성명 표기만 의무.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 간판에 연락처 표기도 의무다. 맞나? X. 연락처 표기도 의무가 아니에요. 성명 표기만 의무.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바꿔치기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대표자와 책임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X.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성명 표기는 부칙상 개공도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성명 표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판례 밑에 4번 철거명령 대집행이 있는데 제가 좀 적어 드릴게. 자, 사무소 명칭 아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아니면 성명 표기 이거를 위반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판이 잘못된 거예요. 간판이 사무소 명칭 잘못됐고 성명 표기도 잘못됐고, 근데 얘는 간판은 잘못됐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간판이 조금 잘못됐다고 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간판에 대해서는 뭐 하냐면 철거 명령을 해요. 야 간판 치워. 철거 명령을. 철거 명령 안 하고 바로 그냥 확 가서 떼버리면은 대집행이 바로 그냥 떼가는 거야. 그냥 깜짝 놀라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을 하고 불이행을 한대요. 불이행. 그때 대집행할 수 있다. 용역업체 시켜서 대신 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무소 이전 이사 간 거, 이사 가면 이전 전에서는 일을 안 하고 폐업 일을 안 하고 등록 취소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전에서 일을 안 하고 폐업했으니까 일을 안 하고 등록 취소 일을 못 하고, 얘는 철거 명령이 없다라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본인이 지체 없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대집행. 그러니까 이 순서를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에 철거 명령이 있고 어떤 경우에 없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철거 명령이 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이 없어요. 놀라지 않잖아 이거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철거 명령이 있다.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대집행이 2번 나오니까. 그리고 간판이 잘못되면 본인 스스로 떼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나와요. 나중에 이거 대집행한 다음에 비용 청구하면 아주 비싸요 이거. 그렇게 되고 밑에 대표 예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 틀린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했대요. 가능하죠. 부동산 중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공이면 다. 그렇게. 2번 시도지사가 사무소 명칭 잘못된 사람 간판에 대해서 철거명했다. 잘했나?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2번이 틀렸어.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서울특별시장이 간판 치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안 된다. 시도지사 틀렸고. 3번은 C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니까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능하죠. 이거는 법인도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되니까. 그 다음 4번은 분사무소니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한 거 잘 됐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답을 이때 5번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E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대요.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이게 1학년 일반이에요. 지금 계공이 아닌 사람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1학년 일반인데 이와 유사한 명칭만 사용해도 1학년 일반인데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 지금 5번 지문은 뭐라고 나왔어요? 100만 원 벌금에 처해졌다. 맞는 거죠. 왜? 징역이면 1년이 상한선이고요. 벌금이면 1,0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받았대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잖아. 그죠? 만약에 이거 벌금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틀리지만 상한선 넘어서 징역이면 1년, 벌금이면 1,000만 원이 상한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벌금 받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다. 맞는 거. 틀린 거는 2번.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서 표시 광고는 독자적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역시 한두 지문. 광고하는 거예요. 자, 모든 광고를 누가 하냐면 개공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고 있어도 불법이야. 개공 명의로 모든 광고가 나가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나가야 되고 모든 광고가 개공 명의로. 개공이 아닌 사람은 광고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광고를 왜 하냐면 광고를 보고 중개 의뢰인이 찾아오게 하려고 박스에 있는 4가지를 명시하래요. 광고할 때. 개공이 광고할 때 4가지를 명시해. 박스에 있는 거. 광고를 보고 찾아오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2가지 알면 찾을 수 있잖아요. 뭐랑 똑같냐면 맛집 찾는 거랑 똑같아. 우리 맛집은 잘 찾잖아. 맛집 이름이랑 위치 알면요. 똑같아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그리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요. 연락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3가지 알면 진짜 인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진짜. 그럼 문 열고 들어와서 누구누구 계세요 불러야지. 성명. 이렇게 4가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3가지 알면 찾아올 수 있고 문 열고 들어와서 누구누구 계세요 불러야 되니까. 성명. 이렇게 4가지를 명시해라. 명시. 그리고 밑에 표시 광고 금지는 개공 아닌 사람은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얘도 맨 밑에 이렇게 적어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표시 광고 위반인데 표시 광고가 잘못된 거예요. 위반. 누가 위반했나 나눠봐야 돼요. 이게 개공인지 개공 아닌 자인지. 개공 아닌 자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말해요. 이제 개공.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을 했대요.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일 때는. 그래서 이거를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야. 과 이렇게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과.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요. 1학년 일반. 자, 1학년 일반은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있단 얘기죠. 표시 1가지, 광고도 1가지, 도합 2가지, 1학년 일반. 2가지니까 1학년 일반. 표시, 광고 2가지, 1학년 일반.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그래서 바꿔치기 한다고 이거는. 표시 광고 위반이면 누가 위반했나 주어를 잘 보자. 개공이면 과과,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개공 아닌 자는 1학년 일반. 표시 광고 2가지니까 1학년 일반. 그래서 얘는 주어를 잘 보자. 누가 위반했나를 뭐 그렇게 되고 독자적으로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 한두 지문 꼽사리. 181페이지에서 등록증 양도되어도 자격증 양도되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주의사항이잖아요. 자격증 양도되어가 따로 있고 등록증 양도되어가 따로 있어요. 등록증 따로, 자격증 따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잘 나오냐면 자격증 양도되어 했더니 등록 취소래요. X,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가 등록 취소. 각자 자기 거를 취소해야 된다고요. 이걸 또 치사하게 바꿔치기 하네, 이 사람들이.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을 취소하라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 되게 내용이 똑같지만 유사하지만 별개다. 별개. 자격증 따로 있는 거고 등록증 따로 있는 거다. 그리고 양도되어 양손 2개, 양팔 2개,
양수대여도 마찬가지. 양손 2개, 양팔 2개니까 1학년 일반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뭐를 취소할지를 주의하자.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대여는 등록 취소. 각자 자기 것 취소. 그렇게 그런 거 주의하면 되고, 넘겨보시면 18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을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양가로 2번이 등록증 양도되어니까 등록을 취소하는 거죠.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자격 취소 X라고 적어놓고, 등록증 양도되어 있는데 자격 취소다. 말이 안 된다고. 자기 거 취소해야지. 등록 취소해야지. 이렇게. 그런 거고.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양도되어 이런 상황이,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등록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둘이 동업했대요. 그래 가능해요. 그게 자격증도 똑같아. 동업 가능해요. 그래서 증이 없는 사람이 돈 다 댔어. 당연히. 그리고 사무소 차리고, 일은 누가 했냐면 자격증 등록증 있는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은 돈만 댄 거예요. 돈만. 자, 그럼 그런 상황이면 양도되어예요, 아니에요? 양도되어가 아니다. 자, 양도되어는 자격증이건 등록증이건 일을 누가 했나, 그렇죠? 일을 누가 했나로 판단해요. 자격증, 등록증 없는 사람이 주로 일을 했어야 양도되어. 아까 거기서는 돈만 댔잖아요. 돈만 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되어는 아니다. 일을 누가 했나? 자격증, 등록증 없는 사람이 주로 일을 했으면 양도되어.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거는 자격증 양도되어나 등록증 양도되어나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주로 일을 누가 했나. 그런 내용이고. 이제 182페이지에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얘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딱 나와, 얘도. 근데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중개사무소 이전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나눠야 돼. 우리 책에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나누셔야 돼. 어떻게 나누냐면 적어드릴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시험 문제는 나눠서 나오거든요. 분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는 개인사무소랑 법인이 주된 사무소예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고, 개인사무소랑 법인이 주된 사무소. 그리고 또 관내 이전, 동일 시군구를 말해요. 관외 이전, 시군구를 달리한 거,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간 거, 그런 거. 관외 이전 이렇게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사무소 이전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 중개사무소인지 분사무소인지,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리고 사무소가 이사 가면 이전 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가도 신고를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사후 신고. 이사 간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신고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 그리고 이제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를 들고 가는데, 중개사무소일 때는 뭐가 바뀌냐면 등록증의 소재지가 바뀌어요. 이사 갔잖아.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의 소재지가 바뀌어요. 이사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들고 가고, 등록증의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필증을 들고 가요. 신고 필증의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28회 때 바꿔서 나왔다고, 정답으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데 등록증을 들고 가겠대요. X.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중개사무소일 때가 등록증. 그러니까 저걸 나누고 시작해야 된다고. 일단은. 자, 먼저 중개사무소, 개인사무소, 그리고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중개사무소예요. 이사를 가볼게요. 이거를. 이사를. 이런 경우에요. 강남구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 동일시군구인데, 동일시군구 이사 간 건 관내 이전, 그죠? 서초구로 이사를 갔대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관외 이전. 시군구를 달리하면 관외 이전. 관내 이전, 관외 이전 이렇게 나누면 되고, 어렵지 않죠? 관내, 관외. 자, 관내 이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이전 신고예요. 이사 가면 무조건 해야 돼.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건데 7일 아니면 10일 우리가 하는 건데 여유 있게 10일 우리가 할 때는 등록관청 찾아가서 이건 안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 등록증을 들고 가야 돼요. 등록증의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등록증 들고 가고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도 바뀌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들고 간다. 핵심은 등록증을 들고 가는 거예요. 등록증. 중개사무소는 등록증.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증 재교부를 해줘요. 새 걸로 줘요. 재교부는 새 걸로 주는 거고 언제까지? 7일 이렇게 돼. 7일.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무슨 이자냐면 관내 이전, 동일시공구, 관내. 그럼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요. 변경사항 기재요. 교부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기재한 다음에 그러니까 등록증의 옛날 소재지를 지우래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지를 적는 거야. 이사 갔으니까 바뀌었잖아 소재지가. 그래서 기재요. 그거 옛날 거 다시 줄 수 있다. 재교부가 원칙인데 관내는 이렇게 할 수도 있대요. 변경사항 기재요. 교부할 수 있다. 뭐만? 관내만. 관외는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관내, 관외도 나눠야 돼요. 관내만 이게 있어. 관내만. 자, 관외 이전 보세요. 이전 신고 무조건 하고 10일 여유 있게 10일 어디 가서 이전 후에 가서 하죠. 사후 신고니까. 바뀐 거 들고 와야지. 등록증의 소재지가 바뀌었잖아요. 등록증.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중요하지 않고. 등록증. 그럼 이제 이전 후가 등록증을 새 걸로 줘야죠.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재교부 새 걸로 주는 게 원칙. 언제까지? 7일. 그럼 이거 있나요? 변경사항 기재요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없다고요. 관외 이전은 무조건 재교부를 해줘야 돼. 관내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나눠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서류를 누가 보관해야 돼요? 이전 후가. 새로운 등록관청이 서류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3번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고요. 4번 서류를 보내버려요. 갖고 있는 서류를 다 보내는 거예요. 싹 다. 갖고 있는 거 다. 근데 우린 3번만 잘 기억하자.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송부하는 건 바뀌었죠.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보내는 거고. 요청만 잘 기억하죠. 요청만. 3번만. 이렇게 요청을 하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먼저 서류 보내라고 요청을 해야 돼? 맞췄어. 얘는 알고 있고요. 얘는 몰라요. 왜? 신고를 여기 가서 했잖아. 그죠? 신고를 여기서 했으니까 얘만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애한테 알려줘야지. 야, 나한테 이사 와서 보내. 그래서 알고 있는 이전 후가 모르고 있는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한다. 얘가 이제 알았으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보내지. 갖고 있는 거 다 보내는데 그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책을 보시면 184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에 박스가 있어요. 18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박스.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보내는 거 지들끼리 보내니까 지체 없이 보내거든요. 지들끼리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라서. 그래서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전혀 중요하지 않아. 세 번째는 행정, 처분 관련 서류예요. 취소 정지 관련 서류. 이게 갖고 있는 거 전부 다예요. 자, 세 번째 거 행정 처분 관련 서류.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이런 상황이야. 중개사고를 이전 전에서 강남구에서 친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전 후로 튀었어. 현재 있는 위치는 서초구. 사고는 이전 전 강남구에서 쳤고. 그러면 취소 정지를 이전 전인 얘가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사고를 이전 전에서 쳤으니까 행정 처분을 이전 전이 한다. X.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요. 행정 처분 취소 정지를 못해.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이전 후가 얘한테 행정 처분을 하는 거예요. 취소나 정지를.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는데? 서류 보내면 된다고. 행정 처분 관련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 행정처분 관련 서류, 송부서류. 그게 그런 이유예요. 이전 전에서 사고 쳤어도 이전 전이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서류 보내서 이전 후가한다. 만약에 1년이라고 치면 6개월 남았으면 저쪽에서 6개월 무조건 하는 거야. 행정처분 무조건 하는데 1년은 뭐냐면요. 처분을 얘가 여기서 받았던 기록도 보내주란 얘기예요. 1년간은. 왜냐면 1년 동안에 반복하면은 심하게 때려.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범. 우리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도 같은 거 있잖아. 정지하다가 막 취소하고 이렇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년간 기록들은 보내줘야 돼요. 얘가 몇 번 잘못했나 세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 기록들도 보내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이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상습범이면 더 세게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련 서류들을 다 보내란 얘기예요. 그게 뭐 1년 전이면 얘가 하고 1년 후면 제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전 후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전 전에서 못한다. 이전 후가 하는 거다.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분사무소는 더 쉬운데 분사무소까지 먼저 볼게요. 분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서초구 내로 이사를 갔대. 이렇게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는 이사 안 갔어요. 분사무소만. 관내 이전이네. 동일시군구 관내 이전. 송파구로 갔대요. 뭐라고 불러? 외이전. 관내 이전, 외이전 이렇게 부르고. 관내 이전. 이전 신고 똑같이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전 신고 안 할 수 없어. 분사무소도 무조건 해라. 이전 신고 언제까지? 10일. 똑같아요. 신고 기간. 자, 어디 가서 신고할까? 맞췄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바뀐 거 들고 와야지.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라고요.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 필증을 새 걸로 줘야죠. 여기에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재교부는 새 걸로 주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7일. 빨리빨리 줘. 우리에게 줄 때는.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아. 관내 이전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지 이거. 관내는 있는 거 있잖아. 관내는 이거. 관내 이전. 변경사항 기재호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있다고요. 관내 이전. 분사무소도 똑같아. 관내 이전이잖아요. 있다고. 원칙은 재교부. 관내 이전은 변경사항 기재호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내는 요것만 주의하자. 그다음 관외 이전. 이전 신고해야죠. 이전 신고 언제까지? 10일. 자,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엄청 나와 이거.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한다. X.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바뀐 거 들고 와야죠. 신고필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소재지가 바뀌었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필증을 재교부해라. 재교부. 언제까지? 7일 빨리빨리. 진짜 외웠겠어. 이제 10일 7일. 이거 있어요? 변경사항 기재호 교부할 수 있다? 없죠. 관외 이전 무조건 재교부. 그럼 문제는 이건 있나 그러면? 3번 4번? 서류 송부 요청과 서류 송부는 있나요? 이것도 없네. 분사무소에서는 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가 여기가 있잖아요. 서류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 분사무소 관련 서류가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송부하는 게 안 나와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거 나오면 바로 X. 분사무소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고, 그 대신에 또 모르면 알려주는 통보가 있어요. 모르면 알려주는 통보. 자,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셋 중에 누가 알아요? 셋 중에 강남구청장. 여기 가서 신고했으니까 얘만 알아. 이사 갔는지 몰라요. 이사 왔는지 몰라. 모르니까 둘 다에게 및 지체 없이, 지들끼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래. 둘 다 모르니까. 이전 전 및 이전 후에게. 모르면 알려줘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래. 모르면 알려줘라. 둘 다 모르니까.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모르면 알려주는 게 통보랬어요. 관 내이전 이렇게 이사를 갔대요.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죠. 그렇죠. 맞췄어요. 왜? 모르잖아. 이렇게 이사를 가도 신고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관 내이전도 통보가 있겠구나. 모르면 알려줘야지. 바뀐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보. 관내도 통보 있고 관 외이전은 둘 다 통보해주고 둘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신고 기간이 전부 다 10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는 되게 경미한 위반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제일 약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아까 신고인데도 과태료가 아닌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고스톱.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스톱, 정지, 업무정지예요. 신고인데도. 업무정지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한 단계 센 거예요. 다른 신고들은 다 약한 거라서 경미한 위반이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고스톱만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것만 스톱 정지 고스톱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자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보면요. 183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이전 신고를 보세요. 183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이전 신고.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관내 이전 당연히 등록관청 찾아가서 신고하는 거고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변경사항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관 내 이전만 그게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관 외 이전은 무조건 재교부. 응? 이거 관내만 변경사항 기조 교부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예요. 옛날 거 다시 주는 거야. 옛날 거를 추잡스럽게 그거 그냥 옛날 거 다시 그 소재지 지우고 다시 적고 거기다가 그거 다시 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 관내만. 관외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중개사무소건 분사무소건 관내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됐고 동그라미 2번 관외 이전은 보세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냥 무조건 재교부라고 돼 있잖아. 재교부만. 이렇게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두 번째 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관외 이전은 이전 후에 가서 분사무소 관외 이전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거 되게 헷갈려 시험장에서. 잘 봐야 돼요. 중개사무소인지 분사무소인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역시 재교부가 원칙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 관 내 이전은 뭐 할 수 있다. 변경사항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분사무소 관 내 이전도 똑같이 그게 있다. 변경사항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은 제출 서류가 첨부 서류예요.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그게 핵심이죠. 동그라미 2번이 등록증에 소지지가 바뀌었다. 중개사무소는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에 소지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신고필증, 중개사무소는 등록증 구분을 하면 되고 됐고 넘겨보면 18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서류 송부 절차가 없대요.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그런 게 없다. 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맨 밑에 행정처분 관할은 아주 크게 별표를 치라고. 얘도 매년 나오니까. 이전 전에 사고 쳤어도 행정처분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한다. 작년도 나왔어요. 이전 전이 한다 X. 이전 후가 한다. 이전 후가. 이전 전은 뭐 해라? 서류를 보내라.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보내는 거지.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이제 질문. 다시. 분사무소 관외 이전. 그럼 여기 분사무소 관외 이전. 행정처분 누가 해요? 맞췄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행정처분 딱 줄 수 있어. 업무정지 같은 거 그런 거. 누가 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것만 잘 나오니까. 옆에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뭐 때문에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구분하는 거라서 다시는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자. 옆에 문제는. 넘겨보면 오늘은 187페이지 휴업 폐업까지 하는데 얘도 쉬워요. 한 문제 나와요. 187페이지에서 휴업 폐업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한 문제가 나오고 휴업 폐업. 휴업은 쉬는 거고요. 폐업은 그만둔 거죠. 재개는 다시 하는 거. 변경은 휴업 기간을 연장, 늘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 단축이 아니라 연장, 늘리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일단 휴업 신고. 3월 초과 휴업은 신고하래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신고하지 않아. 3월 이하는 그냥 쉬어요. 3월 초과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휴업할 거면. 그래서 딱 3월을 쉬겠다. 신고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3월 이하는 그냥 쉬래요. 제가 사실은 휴업 신고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 폐업 신고는 하셔도 3개월을 그냥 쉬는 거예요. 3월, 3개월 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3개월을 그냥 쉬는데 누가 신고하겠어요? 3개월 초가 그때 신고하는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월 초가래요. 3월 초가 휴업이면 신고해야 돼요. 이때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세 번째, 6월 초가래요. 6월 초가는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나 길게 휴업하게 돼. 6월 초가 당연히 신고해야지. 6월 초과는 자동적으로 3월이 초과된 거잖아요. 신고해야지. 근데 원칙은 안 돼.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돼요. 부득이한 사유. 군대 가는 거, 입영, 취약, 학교 다니는 거, 요양, 쉬는 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하고 6월 초과 휴업이 돼요. 제가 정리해 볼게. 3월 이하는 그냥 쉬면 된대요. 신고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 필요 없고 3월 이하는 그냥 쉰다. 3월 초과 6월까지는 신고하고 쉬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는 필요 없어. 6월 초과는 신고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고 그렇게. 그리고 없어요. 계속돼. 그게 없어. 끝이. 계속될 수 있어. 계속. 근데 이제 재개신고, 변경신고. 사실 법을 좀 엉성으로 만들어놨어. 엉성으로. 근데 왜 엉성으로 좀 약간 엉성하게 만들어놨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업신고 하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실제로 휴업신고 하고 막 하면 문제가 생겨서 휴업 언제까지다 기간도 있고 다 할 텐데 하시는 분이 없어. 그냥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세요. 3월 쉰 다음에 나가서 하루만 일해도 또 3개월 쉴 수 있어요. 골 때려 이거. 재개신고, 변경신고. 얘는 다시 하는 거, 변경신고는 바꾸는 거예요. 변경도요. 횟수 제한도 없어요. 매일 가서 할 수도 있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잖아 이것도. 기간을. 기간을 뭐 4개월로 했다가 4개월 하루 늘릴 수 있어. 또 하루 늘릴 수, 계속 늘릴 수 있어 그렇게. 변경 기간 연장하는 거예요. 단축은 아니라 연장하는 거. 그 마진손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최대가. 그러니까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말아. 했으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휴업신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2월 휴업을 하고 재개신고 하겠대요.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재개지. 휴업신고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3월 휴업도 똑같아요. 그냥 재개고 그냥 변경이야 바꿀 때. 왜냐하면 휴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휴업신고를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뭐를 보자? 앞을 보자. 앞을. 얘가 휴업신고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돼. 휴업신고 했으면 해야 되고 안 했으면 말고 그렇게. 그리고 폐업도 신고하고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신고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이 네 가지 이 모든 신고가 무슨 신고냐면 사전 신고예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 신고. 사전과 사후의 법률상 표현이 똑같아. 사전은 모든 법에서 뭐뭐 하고자라고 돼 있어요. 사후는 뭐뭐 한이라고 돼 있고.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 이전 한 날부터 10일.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은 사전. 그러면 미리 신고하는 건데 사전이니까 하고자라고 돼 있어. 3월 초가 휴업, 하고자. 6월 초가 휴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한 그러면 X. 작년에 전면적으로 나왔네. 미리 신고하는 거를 찾아보래요. 1번 그러니까 기억 박스 형태였어. 기억 6월 초가 휴업, 니은, 재개, 디귿, 변경, 리을, 폐업. 답은 모두 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전부 다 네 가지 다 하고자 미리 신고하는 사전 신고 하고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요. 얘도 잘 나오는데 이제 작년에 나왔죠. 이제 이것도 휴업, 폐업, 휴업 신고 그리고 폐업 신고예요. 얘네들은 방문 신고도 되고 찾아가서 하는 거 방문 신고도 되고 그리고 전자문서도 돼요. 인터넷으로 돼. 이게 다 돼요. 다 오. 얘는. 근데 재개 신고와 전자문서가 안 되죠. 저 실수. 안 되고 방문 신고만 안 되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얘가 재개 신고, 변경 신고가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이렇게 다 돼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온 거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 원본을 첨부 갖다 내야 돼. 그러니까 방문 신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 이 원본을 갖다 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요? 근데 얘는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가 아니에요. 첨부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미 휴업 신고할 때 갖다 냈는데 원본을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자체가 없어. 이미 갖다 냈다고. 그러니까 첨부할 게 없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잘 나오더라.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된다. 갖다 낼 게 없다 보니까. 갖다 낼 게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전자문서들이 잘 나오고 올해 나올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인장 등록, 변경 등록까지도 전자문서가 된다 그랬어요.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 전자문서 된다. 고용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 신고 된다는 게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되고 그리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 되고 그렇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안 되고. 187페이지에서 신고 대상을 보면 파란색 박스 2번의 신고 대상을 보세요. 자, 휴업 양가로 1번 3월 초가 동그라미고 휴업이고 두 번째 줄에 하고자 동그라미. 초가 키워드고 하고자라고 돼 있죠. 3월 초가 휴업 하고자. 그리고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멍 때리는 거 어디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된다. 멍 때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3월 초가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 이거 똑같아. 휴업에 포함되니까. 등록 후 가만히 있는 것도. 재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고자. 양가로 2번에 재개도 하고자. 양가로 3번에 변경도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전부 다 하고자. 그래서 다 사전신고. 하고자 사전신고. 한이 아니라 하고자. 그리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 다른 거는 원본 첨부가 아니고. 그래서 188페이지에서 파란색 박스 한 번의 신고 방법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휴업, 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해서 방문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첨부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재개 신고 쪽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187페이지의 맨 밑에 요거를 좀 적어주세요. 자, 이런 거예요.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4월 휴업을 했대요. 4월 휴업. 그럼 4월 휴업이면 휴업 신고해야죠. 3월 초가니까. 그래서 휴업 신고하고 휴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4개월을 무조건 다 채워야 되나요? 그런 건가요? 4개월 쉬겠다고 신고했으면 무조건 4개월을 다 채워라.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재개 신고하고 재개할 수 있어요. 휴업 기간 중간에도 재개 신고하고 재개할 수 있어요. 근데 재개 신고는 꼭 해야 돼. 왜? 휴업 신고를 했으니까 재개 신고하고 재개해. 그냥 재개하면 안 돼요. 휴업 신고했으니까 재개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이제
제가 이제 드리긴 설명이 이거야. 이제 휴업 끝났어. 끝나면 자동 재개된다. 맞을까? 휴업 기간 끝나면 자동 재개가 아니라 끝났어도 뭐 해야 되냐면 재개 신고하고 재개를 해야 돼요. 자동 재개가 아니라. 왜 그래요? 휴업 신고했으니까. 물론 등록증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받아와야 되지만 근데 보세요. 등록증 받아오는 거 재개신고 뭘로 할 수 있어? 재개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 재개신고 할 때 받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자문서로 재개신고하고 재개하는 거예요. 등록증은요 나중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어. 전자문서가 되잖아. 재개신고. 그러니까 재개신고 하면서 바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좋지. 받아오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전자문서로 했으면 나중에 받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 때문에 재개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휴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위에 아까 설명드렸잖아. 휴업신고 안 했으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필요 없다. 휴업신고 했으면 재개신고 변경신고 해야 된다.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해라.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해라. 그런 거라고. 자동 재개는 안 된다. 재개신고 하고 재개해야 돼. 이유는 간단하다. 휴업신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재개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고 돼 있어요. 즉시 반환. 그러니까 방문신고로 했으면 즉시 반환해줘요. 전자문서로 했으면요. 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얘가 안 하는데 와야 주지 이거를. 나중에 가서 달라고 하면 바로 줘요. 달라고 하면 바로 준다는 얘기야. 재개신고하면 즉시 반환. 즉시 반환. 그래서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즉시 반환, 즉시에다가 별표를 칠해주고 요 즉시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즉시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즉시 반환.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반환. 그리고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즉시랑 지체 없이는 또 달라요. 지들끼리는 제가 지체 없이라 그랬잖아. 그거는 즉시보다 좀 더 느린 거예요. 즉시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시간 끌 이유가 없지 않나요? 찾아서 주면 되는데 즉시 반환이지. 틀리지. 네, 틀리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틀린 거지. 같은 말이 아니니까. 즉시가 제일 빠른 거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보면 188페이지에서 위반 시 제재를 보면 6월 초과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근데 옆에 양가로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월 초과 휴업 신고, 재개 변경 폐업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는 경미한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우리 책에는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에 휴업 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다가 적어놔야 돼. 3월 초과. 앞에다 적어놓든지. 그냥 휴업 신고가 아니라 3월 초과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죠? 양가로 2번에 18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휴업 신고가 3월 초과 휴업 신고라고. 3월 초과 휴업 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월 휴업은 신고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 3월 초과 이렇게 돼야지. 3월 초과 휴업 신고,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신고는 경미한 위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 3월 초과 휴업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거 맞죠? 초과 하고자. 2번은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답은 2번. 변경 신고는 어떻게 첨부하냐고. 이미 휴업 신고할 때 갖다 냈는데. 그래서 첨부할 게 없으니까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그랬죠? 맞고. 4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은 6월 초과 휴업이 되죠? 부득이한 사유니까 군대 가는 거는. 5번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 맞죠? 재개신고는 즉시 반환이다. 7일 이내 X 말도 안 되죠. 지체 없이도 X 즉시 반환 바로 주라고. 밑에 간판 철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사무소 이전 그리고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 간판을 누가 치워라? 내가 치워라. 지체 없이. 안 치우면 어떻게 하겠다? 바로 대집행. 철거 명령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19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 묶어놓고 일을 안 함. 일을 안 함. 그래서 지체 없이 내가 치워야 되고 바로 안 치우면 대집행. 그 파란색 박스 2번 대집행 옆에다가 철거 명령 X. 일을 안 하니까 철거 명령은 없더라. 까지. 언제 철거 명령 있었죠? 일을 하는 경우에.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그게 잘못되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이 있고, 이거는 일을 안 하니까 철거 명령은 없고, 내가 그냥 치워야 되고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 그렇게 대집행이 두 번 나오는데 어떤 건 철거 명령이 있고 어떤 건 없고,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걸 잘 보자. 그렇게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중개계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정리하기가 쉬워요. 제가 한 문제 나오면 나온다고 딱딱 말씀을 드리잖아. 한두 지문. 그러니까 한두 지문 나오는 것들은 그냥 나중에 무시하고 한 문제씩만 나오는 것만 딱딱딱 정리해도 점수가 나온다고. 이게 쉬워요, 정리하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